안녕하세요. 뿌띠리츠입니다. 저는 2021년도에 순자산 10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은퇴를 결정했거든요. 아마 저처럼 이제 조기 은퇴를 꿈꾸면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하고 싶다. 내 재테크의 목적은 은퇴다. 그런 분들께 오늘은 어떤 준비를 하면 과연 이렇게 좀 빨리 은퇴를 할 수 있을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고 조기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조기 은퇴를 목표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좋든 싫든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고정 수입을 대체할 만한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자본 소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배당, 이자, 월세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춰 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10억이냐 20억이냐 이런 액수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어떤 형태로 내가 자산을 갖추어 놨는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순자산이 뭐 10억이 있는데 그게 오로지 내가 실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다, 이러면 은퇴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내가 가진 집에서 무언가 소득이 계속 나와야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집 한 채에서 뭐가 더 이상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뭐 채권 투자 혹은 실거주에 대한 욕심은 조금 줄이고 대신 그 돈으로 뭔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사신다거나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방향의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전세를 살면서 그 나머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요. 만약 저도 이제 제가 가진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올라서 제가 뭐 10억, 20억 이런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 여전히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에 맞는 재테크를 많이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빚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빚도 뭐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거기에 뭐 동의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은퇴를 할 거다, 나는 뭐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너무 과도하게 빚을 내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빚이라는 게 결국 고정 비용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월급이라는 고정소득이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자본소득을 만들고 은퇴를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이 고정 비용도 가급적이면 없애거나 굉장히 낮춰놓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뭐 이자, 배당, 월세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런 소득은 사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쪼그라들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배당주 같은 것들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배당을 갑자기 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월세나 이런 것들도 월세 잘 나오다가도 뭐 세입자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빨리 나가게 됐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또 전세 같은 경우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굉장히 고생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신문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본소득은 뭔가 보장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 놓고 파이어를 한다 하시더라도 빚이 있으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빚이라는 걸 최소한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기 전에 빚을 좀 많이 갚고 마음의 부담을 좀 없앤 다음에, 그런 다음에 퇴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은퇴 전에 오피스텔을 투자하느라고 약 2억의 빚이 있었고 회사 신용대출 받아서 제가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 3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은퇴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이 3억의 빚을 차근차근 다 갚고 빚을 제로로 만든 상태로 퇴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빚을 갚는 게 맞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갚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해서 이게 더 크게 불어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싹 갚아버렸습니다.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걸 갚지 않고 계속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했었으면 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감당 못했을 것 같아요. 주식이 크게 빠지거나 이러면 무서워서 저도 냉큼 손해보고 팔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대출은 대출대로 남아 있으니까 계속 빚은 갚으면서 또 주식은 손해보고 이런 이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를 만약에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빚 관리도 굉장히 필요하고, 은퇴하기 전에 만약 여력이 되신다면 다 갚아버리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줄이는 거, 이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파이어족 하고 나면 놀 거야, 쉴 거야. 돈 있는 걸로 언제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어느 나라든 떠나서 좀 쉬다가 올 거야. 뭐 이런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이 은퇴에 대한 로망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평일 오후에 백화점에 가서 뭐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이제 좀 예쁜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책 읽고 뭐 이런 로망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은퇴하고 해봤거든요. 근데 평일 오후에도 백화점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더라고요. 평일 오후에도 예쁜 카페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유롭고 느긋하게 뭐 상상했던 대로 즐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이런 것도 뭐 이제 못할 때는 그게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귀찮아서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굳이 카페에 가서 5,000원, 6,000원 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한두 시간을 보내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책은 집에서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하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파이어를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일을 해야만 했던 어떤 일들을 다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게 또 그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만약에 하고 싶다, 나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만두시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뭐 직장 생활이 아니라 아니면 뭐 취미 생활도 좋으니까 뭔가 내가 내 시간을 좀 알차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찾아 놓으시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재테크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 이런 활동들을 좀 꾸준히 했고, 책 쓰는 것도 미리 준비해서 은퇴 이후에 이렇게 제 이름으로 된 책도,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 이 책도 출간할 수 있었고, 그런 책이 나오니까 또 더 강의도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이제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버는 돈은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어느 정도의 큰 자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꿈꾼다면 내가 진짜 돈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놔서 미리 찾아 놓으셔서 돈 걱정 없이 이런 활동을 정말 즐기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조기 은퇴를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 준비하기, 두 번째는 대출 줄이거나 없애기, 세 번째는 은퇴 후에 내가 할 일 준비해 놓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는 파이어를 꿈꾸는 예비 파이어족인데 이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당연히 여러분 재테크, 투자 이런 것들 하셔야 은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무작정 돈이 되는 뭐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투자가 아니라 파이어라는 그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우리가 빚 얘기 잠깐 했는데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너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가져오시게 되면 은퇴가 더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실거주 용도의 집을 한 채 사면서 빚을 뭐 4억, 5억, 뭐 그 이상 이렇게 땡겨온다. 그러면 이 집이 앞으로 2배, 3배 오를 거야.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면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 과도하게 빌렸던 이 대출을 계속 내가 월급으로 갚아 나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오를 때까지 계속 버티면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은퇴도 더 멀어지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내가 이런 빚을 좀 덜 지면서 파이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현금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는 투자, 빚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식 같은 투자를 더 좀 권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국장보다는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데, 미국 주식은 제가 한 10년 이상 투자를 했거든요. 여태까지는 오로지 이제 성장주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런 성장주 투자는 좀 자금이 적지만, 가진 종잣돈이 적지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많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혹은 하고 싶고, 그런데 빚은 많이 지고 싶지 않고, 이런 분들이라면 모든 이제 투자를 성장주로 하기보다는 배당주랑 약간 일부 섞어서 투자하시는 게 그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그런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월배당 ETF라고 이제 매달 배당을 주는 그런 펀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월배당 ETF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개의 ETF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 월에 배당을 주는 상품이고, 하나는 이제 빅테크 7에 투자하면서 배당을 주는 이런 ETF거든요. 이게 각각이 하나는 한 5,500, 하나는 6,400 정도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억 정도 같이 합해서 1억 정도 투자를 했다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제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렇게 월배당 ETF 2개에 투자했더니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한 120에서 1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후 금액이요.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투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실제로 해보고 있고, 이 투자 내역 그리고 분배금 받는 내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에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에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이 ETF들이 지금까지는 뭐 수익도 그럭저럭 나고 배당도 잘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또 제가 모르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직접 해보면서 그런 부분은 공유 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현금 흐름을 목표로 나는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배당 성장주 또는 이런 ETF들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아까도 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도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맞는 일을 좀 찾으시면 훨씬 더 은퇴 이후의 삶이 더 좀 의미 있어지고 더 알차질 것 같아요. 순자산 10억은 사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집이 있고 뭐 차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다 컸다라고 하면 충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뭐 먹여 살려야 될 아기들이 여전히 있고, 뭐 아직 앞으로 들어갈 학원비도 많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아직 내 집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 순자산 10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여유로운 돈이고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부족한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순자산 10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순자산 10억이 있다고 해서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럴 순 없을 거니까, 이 정도 돈이 생기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버티듯이 하고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조금 월급 덜 받더라도 좀 분위기가 좋은 회사에 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을 하신다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누군가에게는 은퇴가 가능한 정도의 자산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순자산 10억 정도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좀 넓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내가 그때 가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그런 일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경험해 보시고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 10억 있을 때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억 정도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고 30억 되면 또 다른 선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선택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1억은 이제 종잣돈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10억이 목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현금성 자산 10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랑 같이 뿌띠리치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 뿌띠리치인데, 이 뿌띠리치의 뿌띠가 작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부자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일단 작은 부자가 돼야 큰 부자도 될 수 있으니까 한 현금성 자산 10억 정도의 작은 부자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랑 같이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100명의 뿌띠리치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혼자 부자 되면 심심하고 외롭잖아요.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부자가 되면 좋은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외롭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10억 작은 부자를 목표로 달려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 제린스 라이프를 찾아오시면 되십니다. 제린스 라이프 찾아오시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린스 라이프에서는 돈을 모으기, 그리고 아끼기, 불리기 이 세 가지를 다 두루두루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무료로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 고퀄리티의 프로젝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배당 ETF도 모여서 같이 투자하는 달달 클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재테크 초보, 그리고 투자 초보라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런 활동 같이 하시면서 경험치도 늘려가시고 또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이렇게 같이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재테크가 뭐 단기간에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 하면 이 오랜 시간을 꾸준히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통영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그때 제 강의에 오신 분이 제 강의를 이제 두 번째 들으신다는 거예요. 통영에서 첫 번째 강의했을 때 그때 왔었는데 그때 강의 듣고는 굉장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뭔가 뜨거운 게 막 올라와서 나도 바로 이렇게 투자도 하고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막 하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식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오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런 활동들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도 혼자 하면 오래 하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랑 같이 하시거나 같이 할 사람이 없다면 제린스 라이프에 오셔서 같이 하시면 더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상 자체를 재테크로 바꾸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뭐 오를 만한 급등주 찾아 헤매고 이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독서도 좀 열심히 하시고 내가 지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그 부분에서 좀 지출을 줄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좀 조사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조금씩 단계별로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뭐 급등주를 찾아 헤맨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이런 거 불려준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솔깃하셔서 가셨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10억 모으고 싶고 빨리 은퇴하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서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10억 만들기 그리고 여러분의 조기 은퇴 파이어를 제가 응원할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몰래 알려드릴 비밀은요. 여러분 부자는요. 차근차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는 차근차근 하시고 여러분 성장은 차근차근 하시는 게 맞는데 부자는 어느 날 갑작되거든요.
맨날 고만고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산이 불어나는 게 부자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날 갑자기를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저 뿌띠리치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강추위는 좀 사그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씩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또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꼭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